자, 시작할까? 자, 시작하자. 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제3장 등기 장부. 자, 이제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장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부동산 등기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이해해야 될 그런 건 없지만 이런 거 있구나 정도는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등기부. 여러분들 등기부 다 봤지? 지난번에 여러분 집 등기부 다 가지고 있으면 보고, 등기부에는 등기 부제도요. 뭐야 이거? 나가지신 것 같아요. 잠깐만, 일단 마이크는 들리지? 네. 지금 네, 다시 마이크는 들려요. 마이크 들리면 됐다. 자,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 제일 앞에 뭐 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나온 게 있고, 요것을 표제부라고 해. 표제부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보면 또 뭐 갑구, 또 그 뒤에 보면 얼구라는 게 있어. 갑구, 얼구.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쓴다고 했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 집이 있으면 이 집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고, 이 집 건물이 있는 땅에 대한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데, 1번 토지 등기부엔 토지 등기부, 여기 토지 등기부 이제 표제부를 말하는 거야. 표제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엔 접수 연월일은 없고, 이 등기를 언제 접수했는지 뭐 접수 연월일 이런 건 없고, 있고 접수 연원일은 있고, 언제 접수했는지 접수 연월일은 있고, 접수 번호는 없다. 접수 번호는 없다. 언제 접수했는지는 있는데 접수 번호가 이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런 번호는 없다. 자, 2번 건물 등기부 표제부엔, 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엔 건물 접수 번호가 없고, 접수 연월일만 있고, 토지 등기부 표제부엔 똑같이 여기에도 접수 번호가 없어. 접수 번호는 토지나 건물이나 다 없어. 없는데 건물 등기부에는 갑구, 얼구에 보면 접수가 있어. 접수 번호가 있어. 건물 등기부에는 갑구, 얼구에 뒷장에 있는 갑구와 얼구에 보면 접수 번호가 있어. 접수 번호가 있고,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 대지의 지목, 이게 지금 밭인지 논인지 이런 지목, 아니면 과수원인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인지 이런 지목이라든지, 이게 지금 몇 평인지 면적은 건물 등기부는 나와 있지 않아. 자, 쉽게 말해서 집이 있는데 집 밑에 땅이 있지. 그러면 이 집이 지금 몇 평인지 이거는 건물 등기부에는 없어. 이건 어디에 보면 될까? 건물 등기부엔 없으니까 뭐더라? 대장부요. 저기. 이 건물이 소속해 있는 토지 등기부에 보면 되겠지. 토지 등기부에 있는 거지. 이 건물이 건물 등기부가 있으면 이 건물에 해당하는 토지 등기부가 있으니까 몇 평인지 이거는 토지 등기부 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중으로 건물 토지 따로 면적이나 지목은 적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건물 등기부에 부속 건물이 있어. 옆에 부속 건물이 딸려 있어. 그럼 이 부속 건물의 종류, 이 부속 건물이 뭔지, 뭐 보일러실인지 뭔지 종류, 그리고 구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면적, 이런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종류도 적고 구조도 적고 면적을 적어. 건물 등기부에. 그렇지만 이 부속 건물의 소재 지번, 그러니까 뭐 의정부시 뭐 아니면 노원구 몇 번지 이런 소재 지번은 적지 않는다. 왜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이 소재 지번을 적지 않을까? 이 본 건물의 소재 지번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안 적는다는 거야. 자, 지금까지 표제부에서 얘기해서 토지 표제부와 건물 표제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건물은 다시 한번 표제부가 있고 그 뒤에 갑구가 있고 그 뒤에 얼구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됐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이 그냥 구분할 때 그냥 좀 이름 좋은 걸로 지으면 될 건데 이름을 표제부, 갑구, 얼구 이렇게 적었어. 자, 그럼 이번에 갑구에 대해서 공부한다. 갑구는 뭐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갑구에는 소유권. 자, 소유권이 뭐야? 예를 들어 이 건물이 보존 등기하고 1번 첫 번째 소유는 이전 등기 첫 번째 소유는 온유 거야. 그러다 이것을 온유가 지연이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전돼서 이거 지연이 이렇게 누구 소유인지 소유권에 관한 것들은 이 갑구에 적는다고. 갑구. 그래서 사장님, 네. 그래서 이 건물이나 이 땅이 주인이 누군지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갑구를 봐야 된다. 갑구.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그 땅에 이런 거나 용도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접수 연월일 이런 거를 보려면은 표제부를 봐야 되네요. 그래, 그 1번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접수연을 표제부에 있다고. 자,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소유권을 보려면 갑구를 봐야 된다. 갑구를 보는데 갑구에는 뭐가 적혀있냐면 순위번호 그리고 등기 목적 그리고 접수 번호 이게 적혀 있어요. 갑구에는 이게 적혀 있어. 그래서 순위번호가 빠를수록 권리가 있는 거지. 빠를수록 권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등기 목적 이게 어떤 뭐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 이런 등기 번호 그리고 이게 몇 번에 접수되었다 이런 접수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순목적 요거에서 적혀 있다. 갑구에는 그리고 그러면 이 갑구에 적히는 것이 소유권이라고 했는데 이 소유권은 뭐냐? 일반적으로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겠지. 가압류. 소유권을 가압류할 수 있어. 이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해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소유권 가압류도 어디에 적혀? 갑구에 적히는 거야. 그러면 다음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담보로 잡았을 경우 내가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담보로 잡을 수 이 가등기를 할 때 이 하여튼 소유권에 관련된 가등기도 갑구에 하는 거야. 왜? 소유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다 소유권이지. 소유권 가압류,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 소유권에 관계된 건 다 갑구에 한다. 그리고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뭐냐 하면 건물이 처음에 딱 지어지면 처음 출생신고를 하지. 출생신고. 사람이 출생신고 하듯이 출생신고 하는 것이 바로 보존 등기다. 보존 등기. 출생신고 하는 등기의 이름이 보존 등기다. 출생신고의 이름이 보존 등기다. 보존 등기가 항상 위에 있겠네요. 보존 등기가 항상 위에 있지.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등기가 할 수 있을까? 못 하는 거지. 없어요. 출생신고도 안 하고 이사를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출생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 그 출생신고가 바로 보존 등기다. 자, 그러면 내가 집을 샀는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집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보존 등기가 1번이다. 자, 동그라미 2번. 전세권자가 자,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온유 거야. 근데 여기 아델리나가 전세를 살아. 아델리나가 전세 살아. 그 이사를 가려고 온유한테 전세금 1억 이제 이사 가니까 1억 주세요 했어. 그럼 온유는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온유 줘야지. 1억 받은 거 이제 줘야지. 근데 지금 아델리나가 없나? 화면에? 있어요. 표 있는데요. 아, 있어? 지금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있지. 그 아델리나가 1억 주세요 했더니 온유가 안 줬어. 안 주니까 아델리나가 어떻게 했냐면, 이 온유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버린 거야, 경매. 경매에 넘길 수 있어. 내가 전세금 돌라 그러는데 안 줬어. 그러면 경매에 넘겨버리면 돼.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아델리나가 이 전세금 받으려고 경매에 올렸다는 것을 어딘가에 표시를 해야 되겠지? 그걸 어디 표시하냐면 갑구에 표시하는 거야, 갑구에. 갑구에. 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너희들 집인데 전세 들어오 있는 사람이 전세금 주세요. 그럼 전세금 빨리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줘야 돼요. 빨리 줘야 되는 거야. 빨리 안 주면 그 사람이 경매 넘겨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 집을 그냥 경매 처리해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이 전세 들어갔어.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경매 넣어버리면 돼, 여러분들은. 자, 3번.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전세권, 건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천주권 외 소유권의 처분 금지 가처분. 뭐 좀 말이 너무 어렵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뒤에 쭉 배워야 돼. 용어가 지금 모르잖아. 지상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이런 걸 잘 모르지. 그래서 이건 전체 한번 뒤에 쑥 훑고 나면 나중에 이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 자, 이제 그럼 지상권, 전세권, 건저당권 이런 것들 다 물권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다 물권이지, 물권. 아, 물권 나중에 배우나요? 물권 나중에 배울 거야. 네. 자, 이제 얼구 지금 우리가 표제부를 배웠고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갑구가 있고 갑구 뒤에 얼구가 있어요. 이렇게 종이가 그렇게 붙어 있어. 근데 우리가 표제부를 배웠고 갑구를 배웠어. 이제 얼구를 배울 거예요. 얼구를 배울 거야. 자, 얼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얼구는 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게 있으니까 얼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것, 소유권 이외의 것, 이외의 것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소유권 외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압류권자가 있어. 소유권 외에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는데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도 경매할 수 있는데 어떤 집에 뭐 전세권이 아니라 어떤 뭐 가압류를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어. 자꾸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세무서가 가압류를 해버려. 이 집을 가압류를 한 다음에 계속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 이것을 경매 넣어버릴 수 있어. 경매. 그러면 그때 경매가 이게 지금 이 집은 경매 들어갔습니다라는 것을 어디 적느냐? 그때는 얼구에 적는 거예요. 얼구. 소유권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얼구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경매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갑구도 봐야 되고 얼구도 봐야 되지. 둘 다 봐야 되는 거야. 다 봐야 되는 거야.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자, 얼구에는 또 뭐가 적히냐면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비법인 사단 이렇게 비법인 사단 이렇게 배웠어. 이게 똑같이 법인 아닌 사단이야. 자, 비법인 사단에는 어떤 게 있지? 비법인 사단은 등기가 돼 있지 않아요? 아니, 교회나 아니면은 그래. 교회나 종중 종전이요. 이런 것들이 비법인 사단인데 이 비법인 사단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이름이 안 적혀 있어. 어디에도 서류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비법인 사단은 등기를 하려면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야 돼. 왜? 등기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을 등기를 해야 돼. 그것을 어디에 한다? 얼구에 하는 거예요. 얼구.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예를 들어 교회가
교회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 그러면 누가 1억을 빌렸는지 그 대표자,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등기부에 적어야 돼. 어디에? 을구에 적는 거야. 담임 목사님 이름을 을구에 대표자로 이름을 적는 거야. 근데 법인이야, 법인. 예를 들어 목사님 지금 사단 법인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은행 가서 내가 사단 법인 이름으로 은행 가서 돈을 1억을 빌렸어. 그러면 사단 법인은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린 다음에 등기를 할 때는 내 이름을 또 등기에 또 적어야 될까? 안 적어도 되는 거야. 이미 법인 등기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지금 세 가지 했어요. 자,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 구분 건물이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나 빌라야.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야. 한 건물에 한 사람만 한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몇 집이 사는 거. 그걸 구분 건물이라고 해요. 구분 건물. 자, 이제 구분 건물을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금 어려운데 구분 건물을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게 자 칠판 보고 요게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예를 들어 105호, 뭐 이렇게 106호, 107호, 108호, 109호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을 어떻게 하냐면 이 한동 건물, 이 건물 이게 A동이야. 예를 들어 이게 A동이야. 그러면 A동에 대한 표제부가 있어. A동에 대한 표제부. A동에 대한 표제부 껍데기가 있어. A동에 대한 표제부 껍데기가 있다는 거야. 표제부가 있고 이게 있고 그리고 또 요 101동 101호 요 건물에 대한 한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또 101호에 대한 또 표제부가 있어. 표제부가 두 개 있어. 건물에 대한 게 있고 101호에 대한 표제부도 있고 두 개가 있어. 요 101호에 대한 표제부를 우리가 뭐냐 하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다 하는 거야.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의 표제부. 요렇게 말을 해. 말이 어렵다. 지금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전유 부분이라고 해. 자, 들어만 나.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건물에 대한 표제부도 있고 101호, 102호에 대한 표제부도 있는데 두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건물 표제부는 그냥 표제부라고 부르고 101호에 대한 표제부는 전유 부분 표제부라고 하는구나. 지연이 다 이해했지? 네. 여러분 뇌는 지금 말랑말랑하니까 지금 쏙쏙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딱 들으면 암기해야 돼. 자, 3번. 한동, 그러면 이게 101호에 대한 표제부도 있으니까 101호에 대한 또 뭐가 있어?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겠지. 갑구, 을구, 101호 표제부, 그리고 101호 건물에 대한 표제부. 그러니까 표제부 두 개, 갑구, 을구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게 있다. 자, 이제 3번. 자, 2번이네. 대지 사용권은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 자, 이제 대지권이라고 있어. 대지권,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 뭐 이런 용어가 있어. 말이 어려워.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같은 건가요? 어? 이상권 같이 막 건물 사용했던 그땅 같은 거 그래.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게 비슷한데 뭐냐면 요게 그 빌라가 있는데 빌라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있어. 있으면 여기 빌라 밑에 땅이 있겠지. 요 땅이 예를 들어 40평이야. 땅이 40평이야. 그러면 이 땅을 10평씩 나눠 가지고 이 10평은 101호 거, 요 10평은 102호 거, 요 10평은 103호 거, 요 10평은 104호 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떼보면 이 101호는 원래 30평 아파트 30평 빌라인데 30평과 플러스 대지권 해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지권이 10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대지권이 10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대지권이야. 그래서 이 대지권은 어디에 표현하느냐? 전유 부분의 표제부. 2번 지금 보고 있지? 노트. 대지권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리고 이 대지권을 사용하는 대지 사용권은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 적는다.
오케이? 자, 이해했지? 자, 그거 일단 구분해야 돼. 이 대지권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 또 대지 사용권은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록을 한다. 그래서 구분 건물은 대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일반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집 밑에 땅이 하나니까 이거 1 플러스 1이야 그냥. 그러니까 구분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아니라 빌라, 아파트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자, 문제 퀴즈. 똑같은 땅인데 지금 어떤 건물이 대지권이 더 클까요? 저 오른쪽이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요. 그래, 1번이지. 왜 그래? 요건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거고, 요건 나누기 9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가 대지권이 큰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온유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100가구가 살고 있어. 100가구, 100세대. 예를 들어 100가구가 살고 있어. 근데 지연이 아파트는 50가구가 살고 있어. 50가구. 근데 땅은 평수가 똑같아. 그럼 대지권은 누구께 커? 지연이 께가 큰 거지. 지연이 께가 큰 거야. 그 차이야.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해야 돼. 자, 3번. 한동 건물이 복합 건물인 경우 건물 내역란에 건물의 종류를 생략할 수 없으며, 자, 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야.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랄까, 뭐 예를 들어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자. 주상복합 아파트야. 그래서 여기 1층에는 뭐 예를 들어 은행이 있고, 여기에는 GS가 있고, 여기에는 뭐 사무실이 있고, 위에는 아파트로 쓰고, 뭐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복합 건물의 경우 건물 내역란에 건물의 종류를 생략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건물의 종류를 적어야 돼. 건물의 종류를 적어야 돼. 자, 건물의 종류를 적어야 돼. 한동 건물의 건물 내역란에 건물의 종류를 적어야 돼. 예를 들어 뭐 복합 건물 뭐 이렇게 적어야 돼. 적고 나서 전유 부분의 건물 내역란에는 뭘 적냐하면, 전유 부분에,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 막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 이거는 사무실로 쓰고, 이거는 뭐 가게로 쓰고, 이거는 뭐 PC방으로 쓰고, 이런 건물들 너희들 보잖아. 자, 그런 빌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 각각의 표제부 여기에 건물 내역란이 있어. 거기에 적는 내용, 표제부에 보면 건물 내역란이 있어. 건물 내역을 적는 란이 있어. 요 건물 내역란에 예를 들어 여기에 요 101호가 있는데, 이 101호가 뭐 가게 사무실로 쓴다. 그럼 이것을 업무시설 이렇게 적어 놔야 돼. 업무시설 이렇게 적는다는 거. 아니면 여기가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럼 주거시설이다. 그럼 이거는 뭐 주거용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야.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 업무시설 뭐 가게를 하는데, 가게도 종류가 많지. 뭐 GS도 있을 수 있고, 떡볶이 가게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지. 그러면 할 때마다 GS가 들어가면 GS 적고, 떡볶이 가게가 들어가면 떡볶이 가게라고 적고, 뭐 풍선 가게에 있으면 풍선 가게 적고, 그렇게 적진 않고 그냥 업무시설 이렇게 하나로 소매점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업무시설 이렇게 큰 틀만 하나 적어준다. 그 말이에요. 자, 4번.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건물 명칭을 기록한다.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그래서 온유 아파트 이름이 뭐냐? 뭐 수락 리버시티야. 그러면 너희 아파트 등기부를, 너희 집 등기부를 떼보면 등기부 건물 표제부에는 건물 명칭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수락 리버시티 아파트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한동 건물 표제부는 건물 명칭을 기록하는 거야. 수락 리버시티 아파트 이렇게.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의 소재 지번란에는 일련 번호와 지번을 적는다. 한동 건물 표제부의 건물 명칭도 기록하고, 한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의 소재 지번란에는 일련 번호와 지번을 적는다. 좀 어렵지? 일단 그렇게 들어.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또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적어야 되고, 토지 일련 번호를 적어야 되고,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적어야 되고, 등기 원인과 등기 연원일을 적는다. 자, 지금 뭐 표제부와 갑구, 얼구에 대해서 지금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부 보면서 좀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문제. 사장님, 한동의 표제부랑 한동의 표제부가 전유 부분 아닐까요? 한동이라는 게 그럼 한 아파트 건물 말하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네. 다르지. 네. 한동 건물의 표제부는 아파트 전체의 표제부, 그 다음 101호가 있으면 101호에 또 표제부가 또 있지. 표제부는 두 개라고 했지. 헷갈리면 안 돼. 자, 문제 1번. 부채식 등기부, 카드식 등기부에는 등기번호가 있었지만 현재 등기부, 전산 등기부에는 등기번호가 없다. 자, 무슨 말이냐? 옛날에 지금은 등기부가 다 전산이야. 전산화돼서 컴퓨터가 있어서. 근데 컴퓨터가 없었을 때도 등기부가 있었을 거 아니야. 70년대, 60년대 등기부 있었겠지. 그럼 그때는 등기부를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부채식 등기부가 뭐냐 하면 여러분 노트처럼 책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넘기는 거. 노트처럼 돼 있는 게 부채식 등기부야. 카드식 등기부가 뭐냐 하면 카드식 등기부 여러분 종이를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클립이 있어서. 종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있지. 그것이 카드식 등기부야. 그래서 처음에는 등기부가 어떻게 발전했냐면 부채식 등기부가 옛날에 처음에 있었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고 그것이 오다가 카드식 등기부로 바뀌었어. 카드식 등기부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뭐 전산 등기부를 쓰고 있지. 전산 등기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부채식 등기부나 카드식 등기부에는 등기번호가 있었어. 등기할 때마다 등기번호 1, 등기번호 2 있었는데 지금 전산 등기부에는 등기번호가 없어. 왜 없을까? 이게 문제야. 왜 없을까? 왜냐면 전산 번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적인 게 있는데 굳이 등기로 또 번호를 매길 필요가 없어서 아닌가요? 그렇지. 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번호가 일련 번호가 딱딱딱 정해지니까 등기 번호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다 등기 번호 1번, 2번 했지만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전산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거를 왜 현재는 없지? 그게 아니라 현재는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거야. 자, 2번. 표제부에는 순위가 문제되지 않기에 접수번호 대신 표시번호만 기록한다. 자, 표제부에는 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떤 기록만 하기 때문에 표시번호만 기록하는데 갑구에는 순위가 중요할까? 그러면 네. 왜 중요하지? 갖고는 소유권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거 밀리지 않게 밀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 1번 소유권, 2번 뭐 소유권이 있는데 이 번호가 예를 들어 잘못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위 번호가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접수 번호를 쓰는 거야. 갑구에는 접수 번호를. 자, 그 말이고. 3번. 집합 건물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 건물 명칭을 기재한다. 앞에서 얘기했지. 구분 건물이 지금 집합 건물이라고 했잖아. 여기에는 건물에 건물 명칭을 기재한다고 했지. 아파트에 무슨 수락 리버시티 아파트 기재하고 일반 건물 뭐야? 구분 건물 아닌 거 일반 집이 한 채 있다든지 이런 일반 건물에는 건물 명칭을 기재하지도 않고 등기할 수도 없다. 할 필요도 없고 일반 건물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온유가 집을 짓고 집을 어디 시골에 산에다 집을 한 채 짓고 자, 이 집 이름을 이제부터 온유집이라고 명명했어. 그리고 간판을 온유집이라고 달았어. 그리고 등기부에 온유집이라고 등기할 수 있어? 아니요. 없다는 거야. 근데 온유가 아파트를 하나 지었어. 아파트를 하나 짓고 수락 리버시트 대신 나는 온유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러고 등기하면 온유집이라고 등기할 수 있나? 네. 등기할 수 있어. 그 등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차이야. 자, 이제 등기부와 구분 등기부를 했고 이제 폐쇄 등기부는 등기부로 쓰다가 이제 폐쇄한 거야. 이제 쓸 필요가 없어서 폐쇄한 거야. 그걸 폐쇄 등기부라고 해. 폐쇄 등기부.
1번. 지금 뭐 한 번씩 쭉 읽어 넘어갈 거니까 그냥 잘 들어라. 구분 건물 일부만 보존 등기 말소 시, 자, 구분 그림 보고 요런 구분 건물이 있어. 구분 건물이 있는데 이런 빌라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여기 101호가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서 이 101호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101호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 이제 설 수 없으니까 완전히 이번에 여러분들 건물 무너진 거 봤지? 다 무너진 게 아니라 일부가 무너졌다든지 지금 파손됐다든지 번개가 맞다 불이 탔다든지 그래서 보존 등기를 말소해야 돼. 그래 말소할 때는 건물 표제부 등기 기록은 폐쇄하지 않고 건물 표제부는 그대로 놔두고 이걸 말소하지 않고 그냥 뭘 한다고? 갑구 얼구만 폐쇄한다. 갑구 얼구 한동에 그 갑구 얼구만 폐쇄한다. 전유 부분의 갑구 얼구만. 자, 2번 멸실 등기 시는 이제 등기를 등기가 이제 폐쇄되는 걸 멸실이라고 하는데 멸실 등기 시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만 구분 건물은 멸실 시에도 폐쇄하지 않는다. 자, 방금 한 거하고 똑같아.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구분 건물의 101호를 이제 이 101호를 쓸 수가 없게 됐어. 그러면 이 101호의 전유 부분에 갑구얼구는 없애지만 이 101호를 멸실하진 않아. 이 101호의 등기 기록을 전부 다 폐쇄하진 않아. 요거 하나 때문에. 아직 요거는 101호는 안 써도 102호도 있고 103호도 있고 다 있지. 나머지는 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전체를 폐쇄할 수 없으니까 구분 건물은 멸실을 해도 폐쇄하지 않는다. 일반적이라면 폐쇄하지만. 자, 3번 지연 읽어봐라. 갑토지를 을토지 합병 시 갑토지 폐쇄 후 을토지의 이기 각 건물을 을건물에 합병 시 각 건물 폐쇄 후 을건물의 이기. 자, 뭐 쉬운 얘기야. 자, 그림 보자. 칠판 보고. 갑토지가 원래 을토지 옆에 있는 을토지가 있는데 갑토지에도 등기부가 있고 을토지에도 등기부가 있었는데 등기부를 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 갑토지를 을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통합시켜 버렸어. 그럼 갑이 없어지지? 갑이 없어지고 을만 남았어? 그러면 원래는 등기부가 두 개였어. 등기부가 갑등기부, 을등기부 두 개 있었는데 을만 남았지? 을만 남았으면 그다음 기존에 갑에 적혀 있던 건 어떻게 하느냐? 갑에 적혀 있던 거는 을등기부에 다 이기, 을등기부에 다 적어놓고 갑등기를 폐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토지를 얘기했고, 자, 갑건물과 을건물이 있는데 이걸 그냥 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어떻게? 갑건물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을건물을 크게 지었어. 예를 들어 그럼 갑은 없어지고 을만 살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갑건물과 을건물을 합병하고 갑건물은 폐쇄, 그리고 갑에 있던 것은 을의 이기. 똑같지? 토지나 건물이나. 상식이지, 상식. 4번 폐쇄한 등기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한다? 폐쇄한 등기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한다? 영구적으로요. 영구. 폐쇄한 등기 기록 영구 보존이 뭐야? 안 없앤다는 거야. 계속 보존한다는 거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보존해야 되는. 그래서 언제라도 누군가라도 보고 싶으면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런데 단 84년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는 어떻게 하냐면 전자적 이미지로 만들어. 전자적 이미지가 뭐야? 뭘 하는 거야? 전자적 이미지가 84년 이전에는 전자적으로 안 돼 있어. 다 수작업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 종이로. 그걸 전자적 이미지로 바꿔. 전자적 이미지가 뭐야? 스캔한다는 거야. 스캔해서 파일을 만들어. 파일을 만든 다음에 전자적 이미지로 몇 년 보관? 30년 보관 후에 요 종이 원래 있던 종이 기록은 없앤다는 거야. 그럼 없어져? 아니지. 전자 기록이 남아있지.
종이 기록은 없어지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 5번. 폐쇄 등기 기록을 현재 등기 기록에 이기하고 등기상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앞에 이제 토지가 갑이 을로 통합됐을 때 을에 갑에 있는 것을 을로 이기한다고 그랬지. 갑에 있는 것을 을로 이기한다고 그랬지. 근데 갑에 있는 것을 이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어. 이해관계인. 제3자. 예를 들어 대출해 준 사람. 이 갑 땅에 1억을 대출해 준 어떤 은행이 있어. 그러면 이 은행이 있으면 이 을로 이기할 때는 이 은행에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등기하려면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의 1번. 폐쇄 당시 예를 들어 이기를 해야 되는데 이기가 누락됐어. 그러면 추가 이기하면 돼. 그리고 부적법하게 폐쇄 등기가 말소됐어. 폐쇄 등기는 말소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말소돼 버렸어. 그러면 그것도 다 이기하면 돼. 다시 적으면 된단 말이야. 이기라는 게. 자, 2번. 갑 등기가 불법 말소돼 버렸어. 이 갑이라는 등기가 있는데 갑의 등기가 불법이 말소돼 버리면 다시 자, 칠판 보고 칠판 보고 이 땅이 보존 등기가 되었는데 2번 갑이 이 땅을 샀어. 갑이 이 땅의 주인이야. 그리고 3번. 근데 갑이 이 땅의 주인인데 갑이 이 땅의 주인인데 이 갑이라고 적힌 이 주인이 요게 갑이라고 적혀 있어야 갑의 것인데 이게 누군가가 요걸 지워버렸어. 말소해 버렸다는 거야. 누군가 불법적으로 말소했어. 왜? 자기 거 만들려고. 말소한 다음에 을로 기록을 적은 거야. 이제 이 땅은 누구 거냐? 을 땅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전산적으로 만들어 등기를 해버렸어. 온유 건데 예를 들어 이게 온유 건데 온유 몰래 말소해버리고 지연이 걸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지. 누군가가. 여러분 모르게 했어. 한 다음에 요걸 지연이가 강연이한테 요것을 팔았어. 그럼 강연이로 이전이 돼버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렇게 하면 원래 주인은 누구야? 온유지. 온유가 그걸 뒤늦게 알게 됐어. 온유가 미국 갔다 와보니까 내 집이 막 지연이 있게 돼 있고 지연이 있게 강연이 있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온유가 알게 됐어. 그럼 온유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첫 번째 이 지연이 등기와 강연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연이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칠판 보고 강연이 등기도 말소해 주세요 하고 등기 신청을 해야 돼. 말소한 이후에 다 말소하고 나서 그리고 5번으로 온유 등기를 다시 살려주세요 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 말소해야 그걸 다시 살릴 수 있지. 앞에 있는 거 놔둔 상태는 살릴 수 없다. 그 말이야. 2번이. 네, 민법에서 보면은 제3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 보호 안 하나요? 그래. 제3자 요거는 어떤 보호가 아니라 예를 들어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온유 몰래 뭐 사기를 치고 뭔가 한 거야. 아무튼 좀 문제가 돼서 살리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는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제3자인지 아닌지도 해야 되고 복잡하겠지. 민법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거쳤어. 이제 온유가 다 거치고 다 말소하고 온유 이름으로 하려면 먼저 말소부터 하고 온유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온유가 얘기한 것처럼 민법적인 사항이 있지 여기에는. 그런 복잡한 것들은 지금 다 생략한 거야.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다 검토하고 해야 되지. 왜냐면 강연이가 선이었으면은. 그렇지. 그럼 강연이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아무튼 강연이도 뭐 알고 있었다 악이다 이렇게 뭔가 검증됐겠지. 그러니까 온유가 하는 거지. 안 되면 뭐 온유 가져오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말소부터 해야 된다. 말소 못하면 못 가져온다는 거야. 가져오려면. 자 6번 착오로 폐쇄가 됐으면 등기관이 이 등기를 하는데 원래 이게 온유 건데 정상적으로 온유 건데 등기관이 뭔가 일하다가 잘못해서 옆에 있는 지연이 등기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온유걸 폐쇄해버렸어. 착오로. 그러면 등기관이 폐쇄하고 나서 그날 자고 잠자다 보니까 내가 지연이 걸 해야 된다. 온유걸 잘못했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등기관이 그 누가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요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회복. 자기가 잘못해서는 회복시킬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또 온유가 다음날 가보니까 내게 폐쇄돼 있네? 그 다시 살려주세요 하면 신청해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6번. 자, 6번에 1번.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져도 이 폐쇄가 되는데 이걸 어떤 사기꾼이 위법하게 폐쇄를 시켜서 온유거를 위법하게 이루어져도 소송으로 회복을 청구할 수 없고 이때는 소송으로 이거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등기관에 가서 신청해서 이거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소송 안 해도 민법으로 소송 안 해도 살릴 수 있다는 거야. 등기소에만 가도 신청만 해도. 소송 안 해도 되는데 꼭 소송해야 될까? 아니요. 소송 안 해도 되면 가급적 소송 안 하는 거야. 자, 문제 1번. 갑 토지를 분할하고, 자, 요 갑이라는 토지가 있어. 이 갑이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게 반을 쪼개 가지고 분할을 했어. 분할. A, B로 반을 쪼갰어. 이 분할을 했어. 분할하고 요 B 부분을 옆에 있는 을토지에 합병했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을토지가 B부터 을까지가 요게 을토지가 된 거지. 여기 을토지가 돼서 원래는 A, B가 갑토지였는데 요 B 부분이 을에 합쳐져서 요 B와 을이 을토지가 된 거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1번 갑토지의 분할 등기. 갑토지의 분할 등기를 하는 거야. 등기를 몇 번 해야 돼? 1번 분할 등기. 원래 갑토지에서 A와 B로 나누어졌습니다 하고 분할 등기를 해. 분할 등기를 하고 두 번째 을토지를 이제 합병 등기야. 을토지가 원래 을토지였는데 B와 을토지가 되었습니다 하고 합병 등기를 하고 그리고 갑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분할 합병 등기를 하는 거지. 이 분할되고 합병된 거를 귀찮으니까 그냥 갑토지 폐쇄 그냥 을토지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다시 5분간 쉬었다 가자. 수고드렸다. 네. 이사장님. 어.